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는 북한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과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인 비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1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실패한 과거 대북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단언했습니다. 과거 수차례 시도했던 실패한 대북 정책을 펴는 동안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급격히 진전시켰다면서 중간 단계 조치는 김정은에게 관련 역량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t sounds like to me is a return to the action for action approach that was tried many times over the past 30 years and always failed, freeze for freeze and so on and so forth. Really going back to the agreed framework from the Clinton administration. So I guess the only thing surprising to me is that it took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long to get to that point. But it's not going to work any better this time than it has in the past, unfortunately. Action for action, interim steps kind of approaches to North Korea are simply going to buy Kim Jong-un more time.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할 것이지만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제공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먼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 비핵화 성과는 마지막에 지불되는 환매 수수료라고 비유하면서 중간 단계 조치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확대되겠지만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미국의 비핵화 검증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We asked Kim Jong-un at the meeting in Hanoi to give us a baseline declaration to show good faith, and the North Korean response was, "Well, why should we tell you where our facilities are?" Which is a demonstration that they are not in good faith committed to giving up nuclear weapons. If they were really committed, they wouldn't have any problem letting us know where everything was.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백악관 미라레 후퍼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대양주 선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튼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과거 정상 간 만남과 소위 빅딜을 선호했던 탑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Remember, the danger with another Trump administration is he prizes making deals more than the substance of the deals, which he often doesn't understand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So if I were Kim Jong-un talking to my advisors in Pyongyang, I'd be thinking of whether I call President-elect Trump the day after the election to congratulate him and say, why don't you come to Pyongyang, let's meet here. And Trump might do it. 볼튼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은 이에 대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했던 것처럼 한국도 국익을 위해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과 관련한 추가 제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U 27개국 정상들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나라들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제13차 러시아 제재안에서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후의 첫 대북 제재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이란 등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우리는 추가 제재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인공위성과 인공지능 AI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장 발전했다는 평양조차도 지난 2년간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2일 발표한 한국 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 결과를 통해 평양과 평안 남북도, 자강도 등에 대한 연도별 1m급 주간 위성 영상 약 17만 건과 인공지능 AI 기법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 정도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북한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지난 2년간 경제 발전이 앞선 3년에 비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평양 도심의 경우 경제 발전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이 코로나 대유행과 국경봉쇄 여파로 북한 중심부의 경제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18년 연속 지정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행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45개 나라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북한의 경우 식량 소비 수준이 낮고 주민들이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성장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도 식량 안보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외에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는 아프리카의 33개 국가가 포함돼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9개국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줄곧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됐으며 이 한국인은 현지에서 북한 이탈 주민 구출 활동을 해왔다고 러시아와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12일 러시아 당국이 최근 체포한 한국인 백모 씨는 선교사로 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백 씨가 한국 내 한 소외계층 지원단체에 적을 두고 해외 활동을 해왔으며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해오면서 미국의 기독교 단체나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11일 백 씨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간첩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며 백 씨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다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러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고 현지 공간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